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씁쓸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 바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두 명씩은 있죠. 저도 가끔 왜 저러지? 싶을 때가 많았는데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면 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심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열등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남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요.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마치 나보다 잘난 것 같아서 질투가 나고 불행하니까 내 단점을 찾아서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라는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대신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나아 보이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마치 키 작은 사람이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자신과 키를 맞추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등감은 종종 과도한 경쟁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지만 그 방식이 매우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향 비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자신보다 크고 낯선 사람에게 짖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잖아요.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비슷한 심리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능력 있거나 더 주목받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그 위협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를 건드리고 공격하는 거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이들은 종종 상대방의 성공이나 강점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제가 잘하면 내가 밀려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동료의 단점을 부각시키거나 험담을 늘어놓는 식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대개 낮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서투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리는 바로 자기방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려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성장이나 발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보다 낮게 보이게 만들려는 심리입니다. 내가 굳이 애써서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나? 옆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겠지?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스스로의 노력 없이 타인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대신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마치 자신이 부족한 것이 드러날까 봐 선제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 자체가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곧 자신이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혹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오로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데만 몰두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신만이 특별하고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언변이나 비판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에 큰 상처를 받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타인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경우인데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임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 정말 멍청하다. 그것도 못해? 이 같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 합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은 심한 경우 상대방에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교묘한 심리 조작인 거죠. 가스라이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을 조작하고 감정을 부정하며 심지어는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고 자존감을 상실하며 결국 가해자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험담을 넘어선 심각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계속할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라고 치부하기엔 좀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남을 비난함으로써 잠시나마 우월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만족감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돌아올 뿐이죠. 이러한 자기만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도피처에 불과합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순간의 쾌감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결국 더 큰 불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만족은 스스로의 성취와 발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슬프게도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집단 내에서 험담이나 뒷담화가 만연한 분위기일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거죠. 마치 험담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자신도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험담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런 집단은 건강하지 못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집단 전체의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지 남을 깎아내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험담을 통한 일시적인 동질감은 언제든 자신에게 칼날이 돌아올 수 있는 불안정한 관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시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하죠. 그러니 그들이 바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는 거죠. 관심 주지 않기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습니다. 이들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그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끼며 더욱 기세를 올릴 것입니다. 오히려 무관심은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에너지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물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나를 통해 해소하려 하는구나. 참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의 말에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세요.
이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정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비난은 그들 자신의 거울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면 회피하는 겁니다. 솔직히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1순위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어울려봤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에너지만 소모하고 여러분의 자존감만 깎여나갈 뿐이죠. 가능하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이런 부정적인 관계에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독성이 강한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썩은 사과와 같아서 주변의 건강한 사과들까지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 강화입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세요.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굳이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단단해지면 외부의 어떤 비난이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험담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혹시라도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